나이스 연수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나이스 업무는 기능적인 부분은 이미 정보기록원에서 나이스 교무 업무 매뉴얼 책자로 각 학교에 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또는 교육정보기록원 홈페이지에 나이스 자료실이 있습니다. 이 나이스 자료실에 사용자 매뉴얼 게시판에 53번 게시물에 PDF 파일로 올라가 있습니다. 혹시 책자를 받지 못하셨으면 요거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나이스랑 학생부랑은 조금 달라요. 나이스는 입력적인 부분이고 학생부는 내용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학생부 관련한 해석 이런 거는 2024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요거는 PDF 파일로 공문으로 한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 학기 말 성적 작업하실 때 담임 선생님들한테 PDF 파일로 보내드리면서 작업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스 시스템은 나이스 지원 서비스로 문의하는 게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이쪽이 중앙 콜센터 이런 거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이 가장 정확하고요. 요 나이스랑 학교생활기록부는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학교생활기록부 관련된 내용은 지역교육청의 학생부 담당 장학사 분들과 그 생활기록부 점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학기 말 그리고 학년 말에 각 한 번씩 1년에 두 번요. 요 분들께 문의해 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이스 지원 서비스입니다. 요거는 화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나이스 지원 서비스는요, 이게 원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누르면 팝업 사이드 메뉴가 열립니다. 이 열리는 메뉴에서 여기 인포메이션 아이콘 같은 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사이드 메뉴가 새로 열리게 돼요. 여기서 저희는 나이스에 대해 궁금하니까 나이스에 대해서 물어보시려면 여기 K-에듀 파인이 뭐 잘 안 된다 그러시면 이쪽 누르시면 됩니다. 오늘은 나이스 연수기 때문에 나이스 사용자 지원 눌러보겠습니다. 나이스 사용자 지원 눌러보시면 질의 관리가 뜨실 거예요. 그리고 질의 등록을 이렇게 누르시면 네, 다른 학교에서도 물어본 내용들이 이렇게 쭉 뜹니다. 어, 엄청 복잡한 사안이 아닌 이상 이쪽에서 질의 제목으로 검색하시면 거의 다 나와요. 나이스 자문단 하면서 거의 반복된 질문들을 주로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당장 궁금하신 건 선생님만 궁금하신 게 아니라 전년도에 다른 선생님도 궁금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쪽에서 질의 제목, 질의 제목 여기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이렇게 쓰시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희는 초등학교니까 초등학교 거 주로 보시면 돼요. 고등학교랑 중학교는 조금 내용들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쪽에 보시고 초라고 써 있는 거 이렇게 찾아보시고 검색하시면 동아리 부서 삭제가 안 됩니다. 저도 최근에 받았던 질문인데요. 요 선생님의 질문이 동아리 담당 선생님이 동아리 부서를 만들어서 누가 기록까지 입력했는데 누가 기록을 삭제한다는 해야 누가 기록이 없어야 동아리가 삭제된다는 건 아셨나 봐요. 누가 기록을 삭제하고 동아리 부서를 삭제하려고 했더니 알림 팝업창이 떠서 삭제가 안 됐다고 합니다. 동아리 삭제 조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누가 기록과 특기사항 같은 학생부 자료 기록이 모두 없을 경우 첫 번째 조건,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부서 배정된 학생 수가 0명인 경우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아마 위쪽 선생님은 제가 첨부 파일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위쪽 선생님은 부서 배정된 학생 수 0명 요걸 안 만드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거의 바로 해결하실 수 있으세요.
요게 이제 올해도 자료들이 쭉 쌓이고 내년에도 자료들이 쭉 쌓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선생님이랑 유사한 또는 동일한 그런 지리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요. 나이스 사용자 지원, 지리 관리, 지리 등록 들어오셔가지고 지리 제목에 키워드 검색하셔서 네, 유사한 답변 찾아보시면 네, 조금 편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용자 지원 서비스는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나이스 이제 기록하다 보면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전년도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재작년, 전전년도 4년 전, 5년 전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이 필요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네이버에 검색하거나 구글에 검색해도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럴 때 찾아가는 사이트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 포털요. 근데 네이버에서요. 그렇게 검색하시면 사이트가 하나가 뜹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저희는 평가 지금 아니잖아요. 기록, 학교생활 기록부. 여기 누르시고, 화면이 넘어갔다고 치고,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이런 화면에서, 네. 4년 전, 5년 전 거 찾아보시려면, 역대 학생부 기재 요령. 저희는 초등학교니까 초등학교. 여기 선택하시면 되죠. 여기 선택하시면 22년, 21년, 20년, 2019년 옛날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들이 다 있습니다. 요거를 언제 찾아보시냐면요. 기능적 문제일 때는 나이스 사용자 질의센터에서 또는 나이스 자문단 또는 나이스 콜센터에 전화하셔가지고 해결하시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장기 결석 이런 거 있어요. 이 장기 뜻을 해석하는 문제. 요런 거는 생활기록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그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 또는 학교생활기록부 담당 장학사님, 학교생활기록부 점검하시는 분들께 물어보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이 나이스 시스템의 법적 근거입니다. 나이스 시스템은 네, 초중등교육법에 학교의장은 요 행동 특성, 누가 기록 이런 내용들을요. 정보 시스템으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는 나이스 시스템이 운영되어 있는 거고요. 교육 정보 시스템도 이렇게 구축할 수 있도록 네,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어, 나이스와는 조금 다르게 이제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문의 방법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단위 학교 내 연수를 통해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요령을 숙지하여 처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연수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쪽에서 듣고 처리하시면 되는데 어,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1차적으로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여 해결하시고요. 이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다음 절차에 따라 문의합니다. 단위학교에서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에서 시도교육청, 저희는 경기도교육청이죠. 요 순서로 문의하고요. 교육청에 문의하시는 케이스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담당 장학사님 또는 생활기록부 점검해 주시는 점검단, 어, 제가 정식 칭을 잘 모르겠습니다. 점검단 또는 지원단. 요분들께 물어보시면 요분들 선에서 끝나는 거는 바로 이렇게 답변을 드릴 거고요. 요분들 선에서 끝나지 않는 것들은 요분들이 직접 경기도 교육청으로 질문을 넣으실 거예요. 그래서 받는 답변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전해드리실 거예요. 나이스도 그렇고 생활기록부도 그렇고 영역이 굉장히 넓어요. 영역이 굉장히 넓어서 어,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는 다양한 교육정책, 학교폭력, 특수교육, 막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교육청과 교육부의 해당 업무 담당 부서로 질문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팝스요. 팝스는 생활기록부 지원단 분들께 물어봐도 잘 몰라요. 지역청에 팝스 지원단 분들이 따로 계세요. 학교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알긴 하시겠으나 학교폭력도 자주 바뀌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얻기가 좀 힘들어서 이런 것들도 학교폭력 담당 지원하시는 자문단 분들 또는 담당 장학사님께 물어보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입니다. 기재요령 중에 처리요령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자료 입력 및 정정 업무를 담당하는 당의 업무 사용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가 컴퓨터 잘 못 쓴다고 제 옆반 선생님이 대신 입력해 주는 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사용자는 직접 관찰 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자료를 입력해야 되고요.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의 누가 기록 방법은 시도 교육감이 정합니다. 저희는 이제 경기도 교육감이 정하잖아요. 경기도 교육감이 저희는 네, 개인의 특성을 알 수 있게 그 얘기 자주 들어보셨죠? 개인의 특성을 알 수 있게 어, 입력한다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저희는 모든 것들을 입력하진 않고 학생의 특성이 나타나는 활동들을 했을 때 그런 내용들을 누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1학기가 거의 끝나가는 지금 시점에서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학생이 전입 또는 편입, 합, 재취학 할 경우 원적교의장은 재학 당시까지의 상황을 입력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 자료를 새 학교로 이송한다. 오늘 6월 11일인데요. 6월 11일자로 저희 반 A라는 학생이 가라는 학교로 전학을 간대요. 그러면 우리 학교는 1년에 한 번 2학기 말에 12월 달에 한꺼번에 입력하는데요. 하고 아무것도 입력 안 하고 보내는 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가기로 했으면 학교생활기록부 처리 요령에 따라서 입력해서 보내셔야 돼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중에 처리 요령, 그 중에 학교생활기록부의 입력 주체입니다. 입력 주체는요, 이 입력 주체가 무조건 입력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입력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새로 들어온 건 출결 상황 특기, 아니, 출결 상황이 아니라 학교 폭력 조치 상황 관리, 이게 새로 들어왔습니다. 올해 새로 생겼어요. 요거는, 네. 이 메뉴는 현재는 1학년만 열리는데요. 내년에는 2학년, 내후년에는 3학년 점점점 확대 적용돼서 금방 모든 학생들한테 적용이 될 거기 때문에 네, 학교폭력 조치 상황 관리는 어,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이 입력하시는 것도 아니고 교감 선생님이 입력하시는 것도 아니고 교육청에서 입력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학급 담임교사가 입력합니다. 이 내용은 뒤쪽에 좀 더 세부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창체 자율자치 봉사활동 1, 2학년이 이렇게 바뀌었죠. 3, 4, 5, 6학년은 자율활동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급 담임교사입니다. 진로 활동도 마찬가지로 학급 담임교사입니다. 동아리 활동은 학교마다 상황이 달라요. 어떤 학교는 우리 반 애들 다 모아서 하는 동아리, 학급 동아리라고 보통 부르더라고요. 학급 동아리를 하는 학교도 있고, 우리 학교는 무학년제로 합니다.
또는 우리 학교는 학년은 정해져 있지만 학생들이 선택해서 갈 수 있어요. 선택제를 운영하는 이런 학교들은 네, 그 담당 해당 동아리 담당 교사분들이 입력하시는 거예요. 학급 동아리 같은 경우는 학급 동아리 형태는 학교 내부적으로 정한 거잖아요. 그 내부적으로 정한 학급 동아리 담당 교사는 학급 담임인 거예요. 그래서 학급 담임이든 아니든 해당 동아리 담당 교사가 동아리 활동을 입력하는 겁니다. 이것도 뒤쪽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교과학습 발달 상황은 전담 교사와 학급 담임 교사가 입력합니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도 학급 담임 교사입니다. 재학생 학교생활 기록부 자료의 정정은 발견 학년도 학급 담임 교사입니다. 작년께 틀렸다고 작년 담임 선생님이 고치시는 게 아니고요. 작년에 틀렸어도 올해 담임이 고치는 겁니다. 작년 선생님이 그 학교에 근무하셨어도, 근무하고 계셔도요. 그래서 요거는 입력 주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지키셔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요게 몇 년 전에 크게 이슈가 돼가지고 네, 제가 따로 따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절차에 따라 발견 학년도 담임교사가 정정 처리를 하며 요거는 특이 케이스죠. 졸업생의 경우에는 업무 담당자가 정정합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조금 다른데 졸업생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담당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으면 누가 할지는 그 학교 내에서 얘기하셔가지고 정하시면 되고요. 있으면 졸업생은 졸업생 생활기록부 담당 또는 졸업생 생활기록부 정정 담당 업무를 맡으신 분께서 하시는 거예요. 졸업생 생활기록부는 주로 그 개명으로 많이 오세요. 이름 바꾸셨다. 요거는 네, 몇 년 전부터 널리 알려진 내용이죠. 이전 학년도 자료의 정정은 그 전입 전출시예요. 전출교에서 자료를 받아 전입교에서 정정하는. 경기초에서 제가 서종초니까 서종초로 학생이 전학을 왔어요. 근데 자료를 확인하려고 확인을 해봤더니 이 학생이 4학년이라고 칠게요. 3학년 께 다 틀렸어요. 정정할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도 유의사항에 따르면 경기초에서 자료만 받아서 정정은 서종초에서 하는 겁니다. 다만 얘는 어차피 전학 가래니까 대충 써가지고 보내자라는 그렇게 하실 분들은 없겠지만 전출교는요, 경기초는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의 대조 확인 작업을 철저히 하여서 오류가 없도록 확인하고 자료를 전송할 책임이 있습니다. 요 내용이 1학기에 한 번, 2학기에 한 번씩 그 지역교육청에서 생활기록부를 정정하는 사유이기도 합니다.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요. 주된 큰 이유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생활기록부를 예쁘게 잘 작성할 책임이 있고요. 그러다가 실수해서 보냈으면 보낸 학교에서 고쳐야 합니다. 누가 기록 관리입니다. 학교 생활기록. 교육정보 시스템, 요게 나이스죠. 나이스에서 관리하는 누가 기록 자료는 별도로 출력하여 결제받지 않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의 누가 기록 방법은 시도교육감, 저희는 경기도 교육감이 정합니다. 뭘로 정하냐면 경기도 초등학교 학업 성적 관리 시행 지침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행동 특성 종합 의견의 누가 기록 방법, 전출 시 전송 방법은 네, 학교에서 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이 내용들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전출 시 전송 방법은 보통 나이스로 전송하죠. 그리고 네, 요거는 학교에서 정하시면 됩니다. 요 내용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전출 시 자료 송부요. 전출일 현재까지의 각종 자료를 입력 확인 후 입력하는 건 당연하고요. 틀리지 않도록 확인까지 하라는 뜻입니다. 확인하고 새로운 학교로 전송합니다. 입력의 근거가 되는 증빙 서류들은 원래 학교, 전 학교에서 보관합니다. 각종 자료는 당일 전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게 학생이 학생 출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일까지 입력하지 못한 당해 학년도의 누락 자료가 있을 경우에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보내고 자료가 다 넘어갔는데 입력하지 못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요, 자료 입력 관련 공문을 전입교로 전송합니다. 전입교에서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자료를 입력하여 관리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발급요. 어, 재학생 및 학업 중단 학생은요, 자료 제공 시 작성이 완료되지 않는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별 특기사항, 교과 세특, 행특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요게 이민 가거나 이럴 때 요거 달라 그러는 경우 있는데 네, 제공하지 않습니다. 전년도까지만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저희 담임들이, 교사들이 볼 수 있는 학생부 쪽에서 생활기록부를 출력해 주시는 게 아니고요. 민원 메뉴에서 출력하는 겁니다. 민원 메뉴는 교사들은 거의 안 갖고 있어요. 민원 메뉴는 행정실에서 주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 메뉴에 들어가면 올해 기준으로 올해 2024년도니까 2023년도 것까지밖에 출력이 안 돼요. 그래서 올해 거의 학교생활기록부는 제공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특히 학교생활기록부 증명 발급은 학생부 메뉴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민원 메뉴를 활용합니다. 다만 예외적인 상황으로는 졸업 예정자 중 상급 학교, 중학교에 뭐 예중 가거나 국악중 가거나 뭐 국제중 가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학생부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예외 상황은 딱 하나예요. 상급 학교 진학. 요거 말고 안 되는 케이스, 대회 출전, 본인 확인요. 요거는 일반적으로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부에서 출력해 주시면 안 되고요. 대회 본인 확인 위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1번 사진 확인 위한 게 있고요. 2번 재학 중인 학생인가를 확인하기 위한 게 있습니다. 재학 중인 거 때문에 학교생활 기록부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건 재학 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사진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 학생이 4학년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행정실에서 민원 메뉴에서 학생부 출력해도 이 학생 사진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회 본인 확인 위해서 발급해달라고 굉장히 많이 요구해요. 저도 진짜 많이 받아봤고. 근데, 네. 원칙은 출력해 주시면, 네. 출력해 주실 때 학생부 메뉴 활용하지 않고 민원 메뉴 활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생활통지표는요, 생활통지표 양식이 되게 다양한데요. 이 양식대, 학교에서 정한 양식대로 할 때 나이스 시스템 자료의 활용 여부는 학교의 학업 성적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걸쳐서 학교장이 결정하십니다. 참고로 중학교, 고등학교는 통지표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긴 그 꼬리표만 나갑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학기 말, 지금 6월 초잖아요. 선생님들께서 학교 선생님들한테 이 전달 연수 해주실 때쯤 되면 6월 중순이 아마 넘겠죠. 그때쯤에 확인하셔야 될 거, 선생님들한테 확인하셔야 된다고 얘기해 주실 거, 학급 시간표 정확히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 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1학기 시수 편차가 0인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6월이 다 됐는데 갑자기 네, 메시지가 여기 대체로 나이스 담당자시들이잖아요. 담임교사 맞는데 학급 단임 메뉴가 안 보인다거나 아니면 학급 단임 메뉴는 보이는데 자료 권한이 없음으로 나타나는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담임교사 편성에 가보니까 담임교사 편성은 돼 있어요. 담임교사 편성은 돼 있으면 1번 케이스는 아니죠. 그럼 보통 2번 케이스입니다. 교무자료 권한 승인 관리에서 결제 상식 및 결제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담임교사 편성만 했다고 끝이 아니라 편성한 거에 대해 결제까지 받아야 그 담임 선생님들이 메뉴에 들어가실 수 있으세요. 어, 요것도 나이스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표 관리, 학급 시간표 관리, 조회 누르시면 이쪽에 있는 편차가 다 0이어야 합니다. 제가 있는 학교는 중소규모 학교라 가지고 네, 확인을 사실 좀 금방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확인하시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지금 들어가셔가지고 확인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학교는 한 학년에 막 6반이 넘어요. 5반, 6반, 뭐 10반 넘고 그런 경우에는요. 학급 담임 편성 및 교과 개설, 담당 교과 편성 관리 들어가셔가지고요. 교과별, 학급별 시수 누계를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날짜를 3월 1일, 그리고 끝나는 날을 그 1학기 마지막 날로 설정해서 조회를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표가 하나 뜹니다. 이 표가 뜨면 그러니까 요 1반을 기준으로 보면요. 요 첫 번째 숫자와 마지막 숫자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한 반을 기준. 이렇게 되면 요반 선생님께서는 시간표를 아마도 잘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확인하셔야 될 거는요. 요 두 숫자와 옆반의 두 숫자가 일치하는지 두 번째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확인하시냐면요. 세로로 한번 확인하시고요. 첫 번째, 세 번째 숫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가로로도 한번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 133이 옆반에도 있는지. 여기 18이, 동아리 활동이 18이거든요, 1반이. 그러면 2반에도 18이 돼 있는지. 이렇게 확인하셔가지고, 요렇게 한번, 이렇게 크로스로 체크하시면 한 개 학년 끝납니다. 저희 4학년은 3반이거든요. 5학년도 3반입니다.
그러면 확인하시는 방법이 과학 54, 54. 옆에도 54, 54, 54, 54. 과학 오케이. 국어 108, 108. 옆으로 108, 108, 108, 108. 국어도 오케이. 도덕 18, 18. 옆에도 18, 18, 18, 18. 도덕도 오케이.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요 방법을 알려주셔도 되고요. 각 학년 부장님들한테 또는 각 학년 교육과정 담당자분들한테 아니면 우리 학교는 학교가 작아가지고 금방 확인할 것 같은데 싶으면 나이스 담당 선생님께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이게 누가 확인하냐는요. 학교에서 정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학교는 교감 선생님이 확인하시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어떤 학교는 나이스 담당자가, 어떤 학교는 교무가, 어떤 학교는 연구가, 어떤 학교는 학년 교육과정 담당자가. 근데 중요한 건요. 누군가는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주된 감, 감사 지적 사항이에요. 시수 편차 0이 안 맞는 게. 그래서 네, 올해 1학기가 거의 끝나가는 지금 시점에 한 번 정도는 누군가는 확인해 주셔야 되는 작업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그 편차 네모 기준으로요. 다 0인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이 여러 개라면 반 기준으로는 한 칸만 보는 건데 첫 번째 드리겠습니다. 반, 반 기준으로는 한 칸만 보는 건데 학년 기준으로는 옆에 것도 같이 숫자가 같은가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이 세 반 이상이면 요 화면으로 체크하시는 게 편하고요. 반이 두 반이다. 한 학년에 두 반 또는 한 반이다 싶으면 반별로 조회 누르셔가지고 여기 보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요거는 선택하시면 됩니다. 학급 단임 편성 관리입니다. 어, 지금 6월이다 보니까 이미 편성은 잘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간에 담임이 교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기 중에 담임교사가 교체된 경우에는요, 새 담임교사를 해당 학급에 편성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어, 조금 가끔씩 물어보시는 게 시간 강사가 담임이에요? 이런 거 물어보시거든요. 3일 나오시는데 요거 편성해야 되나요? 는 학교의 인사 담당자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학교의 인사 담당자는 주로 교감 선생님이세요. 일반적으로. 교감 선생님, 이번에 3일 들어오시는 시간 강사 선생님, 담임 교사인가요? 나이스에 편성해야 되나요? 물어보시면 됩니다. 나이스는 뭘 결정하거나, 고민하는 부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이스는 결정된 걸 실행하는 부서일 뿐입니다. 그래서 담임교사가 바뀌었어! 라고 이제 교감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시거나 담임교사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으시면 담임교사인 게 확실해지시면 선생님은 나이스 담당자인 선생님은 새 담임교사를 해당 학급에 편성합니다. 새 담임교사 편성 시요. 여기 있는 이력 추가 버튼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력 추가 버튼을 체크하지 않으면 기존 담임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기존 담임을 다시 넣는 그런 번거로운 작업들을 해야 돼요. 이력 추가 버튼을 체크하면 원래는 여기가 비활성화입니다. 이력 추가 반영 일자가. 근데 이력 추가 버튼을 체크하게 되면 요 날짜가 활성화됩니다. 요 날짜는 뭐 시간 강사 인용, 기간제 교사 인용 뭐 이런 식으로 그 인사 담당자
분이 내부 결제를 올리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이런 식으로. 그 날짜를 물어보셔가지고 넣으시면 돼요. 요 날짜가 언제지 하고 저희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부 결제로 올라간 날짜가 언제인가요? 물어보시고 언제다. 5월 26일이다. 그럼 5월 26일자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깜빡하시는 거예요. 학급 담임 교사를 편성하면요. 학급 담임 권한이 자동으로 부여되는데요. 자동으로 부여됐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교무 업무 권한 승인 관리에서 권한 결재를 받아야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요거는 권한 관리, 여기 있습니다. 저희 출장이랑 뭐 조퇴 올리는 복무 바로 위에 권한 관리라고 있습니다. 누르시면 권한 자료, 교무 자료, 권한 승인 관리가 있고요. 여기서 단임 편성에 놓으시고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네,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결제가 안 된 건 요 네모칸이 흰색이에요. 회색이 아니다. 체크가 됩니다. 체크되면 여러 명이면 체크 하셔가지고 승인 요청 눌러서 결제 받으시면 그때부터 그 선생님께서는 그 자료 접근 권한이 생겨가지고 입력과 이용이 가능해지십니다.